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운동 역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거창하고요. 이제 운동 역학을 좀 더 큰 그림에서,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이제 공부하는 뇌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큰 그림으로 접근하고, 개요 또는 목차를 중시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제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인데 역시 이제 책으로 딱 접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합격한 후에 이런 관련된 생각도 좀 해보고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 각 과목별로 큰 그림으로 한번 누가 싹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막연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래도 조금이나마 개념적이든 또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 내가 친밀해진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교육학 용어로는 선행 조직자라고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목차를 떠올려 보면, 그 역학이란 과목이 생리학이란 과목이 이러이러이러한 건데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목차로 뭐 정력학적 분석, 운동학적 분석, 운동역학적 분석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알고 목차를 파악했으니까 역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각 과목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죠. 뭐 문과형 과목은 뭐 솔직히 말해서 암기와 이해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과형 과목은 암기와 이해 플러스 적용까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학습 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신 후에 공부를 해야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몰입, 슬로우 싱킹이라는 건데, 이제 몰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제 황농문 박사가 쓴 건데, 우리가 몰입하면 우리는 칙센트 미하일리의 그 몰입, 그 8차원 이론을 기출문제로 접근했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몰입의 개념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몰입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이 슬로우 싱킹이라고 세 번째 몰입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요. 그분 책이 참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간추려 와봤어요. 이제 학습은 뭐 이제 뇌의 시냅스의 연결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중단하면, 뭐 연습을 중단하면은 그 시냅스의 연결 당연히 끊기겠죠? 전기 신호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그 학습의 내용, 또는 우리가 뭐 운동선수라면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시냅스 연결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천천히 사색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은 더 좋은 해답, 더 좋은 개념적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리지 않거나 이익을 가지 않는 개념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주구장창 생각하라는 거죠.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고 깨어나자마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시스템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라든지 뭔가 해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그 답을 얻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방법만 떠올리다 보면은 뭐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좋은 방법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자,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학 논문 쓰는 사람이라면 논문 주제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논문의 한 가지 주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또 많은 과목의 내용을 평균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뭐 1월 달에 그 과목만 공부할 때 2주 정도 그만 몰입해서 생각해도 참 좋았겠지만, 지금은 또 4월이 됐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하루에 계획한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 시간 외에 짬, 짬이라는 시간을 한번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들, 역학이 어렵다면 역학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이동할 때, 뭐 잠잘 때, 또 운동할 때. 그래서 뭐 우리가 유산소 운동할 때도 귀에다가 꽂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달리면서도 내가 지면을 뭐 밟을 때 지면 발력이 어떻게 작용하겠구나. 그죠? 내 이제 다리가 무릎이 얼마나 굴곡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구나. 다 기초문제 나왔던 개념들이죠.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시냅스 연결이 계속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아하 하면서 떠오르는 순간, 그 도약의 순간, 이해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자, 역학이 어렵다면은 뭐 우리가 제가 여기 말한 것처럼 역학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 12시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역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짬 냈을 때 역학에 대해서 공부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 보는 거죠. 자, 운동량의 공식을 떠올려 보고, 그럼 운동량을, 예, 운동량의 변화라면, 이게 변화니까 처음과 나중에 있어야죠. 이게 공식이죠. 처음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 그래서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운동 중에 질량은 불변하죠. 네, 그렇다면 속도의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죠? 그렇다면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의 속도의 변화죠. 왜냐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충격량을 구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구하는 것이 나왔다. 계산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절대 질량을 구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른 개념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역학 공부하실 때 이제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수인데, 이 충격량과 운동량에서는 질량은 상수죠. 고정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변하는 수인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은 이 변수를 구하는 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개념에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 비슷하게. 자, 충격량 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다. 그다음에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힘과 작용 시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충격량이 동일하면 힘이 높아지면 작용 시간이 떨어지고, 작용 시간이 높아지면 힘이 작아져야지 이게 동일해지죠. 그죠? 근데 두 가지 운이 동시에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충격량이 증가한다. 그죠? 충격력은 충격량 나누기 작용시간이다. 작용시간 분의 충격량이다. 그죠? 그럼 작용시간이 증가하면, 분모가 증가하면 충격량이 감소한다. 근데 충격량이 증가하면, 분자가 증가하면 충격량이 증가한다. 그럼 운동 상황에서 충격량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공식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책을 안 보고 이거 뭐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충격량에 대한 개념,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내 것이 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도 그 변수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문제 지문 속에서 내가 필요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정리하자면,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큰 그림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개요, 목차 중시하라, 시스템 갖춰라, 그리고 몰입, 슬로우 싱킹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다?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해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짬을 내서, 그죠? 우리가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그게 내 것이 된다. 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역학이 어려워요, 뭐 통계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